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 12번입니다.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검토한 학생을 고른 것은 묻고 있습니다. 교사가 묻고 있네요. 다음은 A 학생이 작성한 질문지 초안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질문지 작성법에 따라 이 질문지를 검토해 볼까요?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바로 이 표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먼저 학생 갑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1번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문제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한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만을 지금 유도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중 학력 높은 분의 최종 학력이 뭐예요? 라는 것만 물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유도한다, 특정 응답을 유도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갑은 안 돼요. 그쵸? 그다음에 을을 볼게요. 2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가 활동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0시간에서 1시간 미만, 그다음에 2번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3번은 2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 4번은 3시간 이상입니다. 모든 시간의 가능성을 포괄을 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포괄성의 원칙은 맞는데 문제는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문지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여가 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당 필요한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하루에 그다음에 일주에 동안에 뭐 필요한 이제 여가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응답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을이 되는 거고요. 3번 병은 3번 문제를 문항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선택지가 상호 베타적이에요. 여러분 베타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선택지들 간에 어떤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3번을 보니까 어떤 여가 활동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연, 관람을 한다가 1번,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을 한다가 2번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공연, 관람과 동호회 활동이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공연을 보러 다니는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그쵸? 그런 거라면 사실은 1번을 체크해야 될지 2번을 체크해야 될지 어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은 안 된다가 됩니다. 정을 볼게요. 1번과 4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롭게 접해봤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이 있나요? 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 두 개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번에서는 한 가지 질문에서 두 가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 중에서 높은 분의 최종 학력을 하나만 기입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정도 안 되고요. 5번 무입니다. 무 학생은 2번, 3번을 지적하면서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 2번의 선택지는 모든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포괄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봅니다. 됐나요? 다만 3번 같은 경우에는 포괄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성이 없다라고 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성의 원칙에 따르지만 미안합니다. 포괄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도 안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